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 핵심은 역시 또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시작전 지휘권을 회복하는 문제도 그렇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하는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또는 민간 교류 확대도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한미 간의 동맹에 기초한 그야말로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는 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으로까지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대륙과 해양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양팔을 동시에 잡아당기는 또는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중지하면서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반도 국가들이 두 가지 길을 갑니다. 크게 융성하거나 아니면 갈갈이 찢겨지거나.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한 위치에 있죠. 지금 우리는 이 격변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축적하고 주체적으로 잘 판단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국익 중심으로 힘들 때 잘 견뎌내고 또 양쪽의 입장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외교 지평이 오히려 확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번 새 정부는 그런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견제 문제는 뭐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 중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싶어 하죠. 또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원래 그런 것이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일도 양단식으로 올로와 나식,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중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뭐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크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무리하긴 했는데 중국 총리하고 면담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본 측에도 특별히 요청해서 일본 측과 균형을 맞춰서 또 정상회담도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 두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했고 곡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지금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의 이성택 기자입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외국 순방을 다니시다 보면은 국력 신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6대 핵심 과제 개혁 필요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례나 전례에 비춰보면 6가지 중에서도 노동과 연금 분야 개혁 과제가 상당하게 저항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노동개혁 분야에서 고용시장 유연화 과제가 담기는지 그 연금 개혁의 목표는 어느 쪽으로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순방과 관련된 질문에 한해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순방을 하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잘 살피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한다 라는 그런 정도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잘 안 보였습니다. KBS 손수환 기자님 한번 주시겠어요? KBS 손수환 기자님. 네, 교통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그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정상들을 짧게지만 많이 만나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좀 기대하는 역할이 좀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정상들 만나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특히 기억 남는 정상이라든지 에피소드 있으시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게 다자 협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러셨던가 안보실장이 그러셨던가 그야말로 장이 서는 거라고. 양자 협상의 장이기도 하죠.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실 정상끼리의 회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지 않는 한 정말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만나기조차 어려운데 이렇게 다자회의 기회가 생기면 그 틈틈이 이제 양자회담을 하고 그 양자회담 전에 실무협의도 미리 해서 일정한 의제로 좁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필요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렵긴 하지만 정상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또 정상들과의 라포도 형성하고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뭐 사람이란 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사람 간의 관계는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서로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좀 어려운 껄끄러운 측면들이 있으면 잘 관리하고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 만들면 좋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한 존재일 수가 있겠느냐.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다자회의 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많이 만나려고 하죠. 이번에도 꽤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공지하지 않은 얘기들도 많죠, 사실. 잠깐씩 한 5분씩, 10분씩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얘기하고. 근데 모든 정상들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각각의 국가를 대표하고 나오는 분들이라서 자기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뭔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 적극적이에요. 뭐 나만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정상들 간에 짧지만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제가 몇 차례 국제회의를 가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간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제가 사실은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외국 정상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인생이나 또는 삶의 역정이나 뭐 정치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발굴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아하죠. 사람들 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에 관심 가지고 상대가 예를 들면 좋아할 만한 거 언급해주고 공감하고 또 아픈 거 위로해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게 뭐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 한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그만한 소국의 지도자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뭐 큰 무리 없이 대개는 관계 설정이 잘 되죠. 준비도 많이 합니다. 다 수십 명 밤새도록 이 사람이 이 에피소드가 이 사람 얘기인가 저 사람 얘기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자기 얘기 아니면. 하여튼 이번에도 보면 저는 뭐 룰라 대통령 또는 뭐 모디 총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었고 서로 뭐 공감도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인도, 브라질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얘기했지만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 낼 만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앞으로 마이크를 한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YK. 근데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죠? 방법이 없죠 이거. 스피커가 있으면 뒤에도 네. 스피커가 있으면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YK 강직원입니다. 아직 뒤에 한 곳이 강력하게 남아있는데 지금 모든 국가들의 다자회견대에서 대통령께서 그 정상회의 표시에 다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국가라든지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으면 아직 뒤에가 남아있지만 그걸 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아마 가장 큰 구체적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전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정리했고 또 구체적 사업도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이집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들도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RCC 대통령하고 예정에 넘게 거의 예정 시간 2배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과 이집트 간의 그 협력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마지막에 저하고 둘만 나왔을 때는 뭐 그전에도 얘기하는 게 많았지만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가 아마 한 3-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방위산업 분야 협력, 구체적 협력 얘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미리 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또 오랫동안 교류 협력을 축적해 왔더라면 지금의 이집트와 한국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더 밀도 있는 더 큰 협력이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는 제가 가급적이면 이집트 대통령을 복빈으로 한국에 오시라고 초청을 드렸는데 오시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셨고 오시기 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좀 거쳐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냥 난삽하게 얘기했던 각종 협력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카메라 기자님들도 제가 시선이 다르서 잘 안 보인 것 같은데 뒤에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면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SBS 부서는 근데 우리 대변인이 남성 편향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저 SBS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방문이 튀르키예를 가시는데 튀르키예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셔서 일부 내용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주안점을 두고 가셔서 정상회담을 하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대하는 성과가 있으실지 뭐 제가 취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겁니다. 튀르키예도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튀르키예는 뭐 아시겠지만 국교 관계를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6.25 때